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구속, 송치 또는 기소 등의 용어를 종종 보시게 됩니다. 평생 이런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사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형사사건 절차와 관련된 용어들, 절차 내용에 대해서 이해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형사사건 절차 중에서 핵심만 콕 집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대검찰청에서 올려놓은 형사사건 처리 절차도입니다. 체포, 구속, 재판 이런 단어들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단어들을 보셔도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겁니다. 형사사건 절차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면 입건 전 단계, 수사 단계 중에서의 경찰 단계, 그리고 검찰 단계, 마지막으로 재판 단계,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각 연결 단계 또는 이 전체의 단계들은 각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된 법승씨.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밖에서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밖으로 나가보니 화장실에 간다던 친구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빨리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싸움을 말린 덕분에 두 사람은 경미한 부상만 입은 채 싸움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위에서 보신 이 상황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흔한 상황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양측이 서로 사과하고 서로의 폭행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했다면 아마 이 사건은 거기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럼 사건화되지 않고 종료되는 상태, 즉 0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수사 전, 입건되기 전 상태에서 사안이 종료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과연 두 사람, 가해자, 피해자, 또 가해자들, 피해자들 CCTV를 제대로 가릴 수 있을까요?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고소나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전에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2단계에서 받는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뜻과 다르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또는 그 중에 누구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사건은 수사기관이 인지하게 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사건을 등록하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가 되면 이 상태에서 수사기관은 임의로 사건을 종료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법 절차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안에 관련된 결과물들을 처분 결과에 따라 정리해야 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자, 사건을 인지한 수사기관은 먼저 피해자를 불러서 사건과 관계된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그 내용을 조서로 담습니다. 그것을 피해자 진술 조서라는 명칭으로 설명합니다. 자, 경찰 조사 단계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 조사가 마쳐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진술 조사입니다. 이 경우를 피의자라고 호칭하여서 피의자에 대한 신문 절차를 통한 조서라고 이야기하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증거로서 피의자의 진술을 담은 서류를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피해자 진술 뿐만 아니라 피의자 조사, 이 2가지 조사의 내용이 유죄의 증거가 되고 이 진술 조서의 내용이 모든 사건의 기초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조력은 오히려 첫 단계에 첫 단추를 끼울 때 굉장히 큰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 경찰 사건이 처리 종결되게 되면 그 조사 과정을 통해서 확보된 사실의 확인과 확보된 증거들, 그리고 현장 조사나 대질 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과물들이 수사보고 등을 통해서 모두 하나의 증거 기록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건의 진행 중간 또는 사건의 진행 종료 단계에서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서 신병 처리, 즉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가 논의되게 됩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에 대하여 기소를 하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그와 같은 영장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검사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또는 발부되거나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경찰 사건 자체에서 정리되는 중요한 내용들이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송치와 불송치라는 처분입니다. 송치는 기소를 위해서 검찰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불송치는 사건 자체가 더 이상 기소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올해 1월 달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송치는 기소, 불송치는 불기소라고 받아들이시면 과거의 내용과 부합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검찰 수사 단계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기소 여부는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첫째는 벌금으로 기소할 것인가, 둘째는 공개 재판으로 보낼 것인가, 세 번째로는 기소를 유예할 것인가,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다시 받아들여 재검토하여서 보완 수사를 내려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에 미진이 존재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송치 결정 처분이 왔을 경우에는 90일 동안 검찰청에서 사건을 계류시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송치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이의 신청이 제기된 사건 이외의 불송치 사건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서 검토를 구하도록 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고 그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서 검사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토와 보완 수사 또는 재수사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건 전 단계에서 또는 경찰 단계에서 또 검찰 단계에서 각각의 재량을 가진 각각의 수사기관과 재량 전 단계에 존재하는 입건 전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점점점 주관적 판단이 객관화되고 있는 경향을 갖게 되므로 불리한 요소들이 누적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이와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유리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불리한 부분 자체를 축소해 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구약식 또는 구공판이라고 하는 공소 제기를 하였을 경우에 우리는 그 상황이 법원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사 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사 재판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재판 절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벌금을 구하는 약식 재판, 벌금을 구하는 것이 아닌 공식적인 통상의 재판을 통하여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구하는 징역형을 구하는 정식 재판 절차가 있습니다. 약식 절차의 경우에는 벌금을 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확정이 돼서 벌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재판 절차 없이 벌금 납부만으로 사안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 관련해서 무죄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약식 명령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와 같은 이의 신청을 해서 정식 재판을 하게 해달라라는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접수시키면 정식 재판으로 사안이 회부돼서 공판 절차를 통하여 공개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형사사건에 들어가서 중요한 부분은 공소 사실에 대한 공소의 인정 여부를 다투는 문제와 증거로서 제출된 검사 제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다투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있어서 1심 법원에서 판사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줄까요? 그만큼 법률 이론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또는 증거와 관련된 쟁점을 잘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정을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건이 허락된 분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공소사실과 증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거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재판까지 가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존재하며 입건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사안을 빠른 속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사건 궁금한 법 이야기 썰변 외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